에어바즈 빅데이터 컨퍼런스 첫 발표 Local Contrastive Anatomical Learning for Abdominal CT Segmentation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팀 언더리뷰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팀장을 맡은 윤서진이고 최현형님과 조광현님이 함께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저희는 각자 컴퓨터 비전, 의료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발표의 목차는 이와 같습니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 여러분께 문제 하나 내보겠습니다. 두 CT 중 하나는 정상, 하나는 간암 환자의 CT 이미지인데요. 어느 쪽이 암 환자일까요? 오른쪽이요. 정답은 왼쪽 이미지가 간암 환자의 CT 이미지였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암 환자와 비암 환자의 차이를 육안으로 구분 가능하신가요? 전문적인 트레이닝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당연히 맞추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CT 스캔의 레이블을 구축하는 과정이 의료 영상 연구에서 가장 큰 병목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료 영상 데이터셋을 구축하는데 두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먼저 장기나 병변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전문의 수준의 지식이 필요하고 픽셀, 복셀 단위의 정밀한 작업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노테이티드 데이터 활용 기법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높아졌고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의 중요성도 커지게 되었습니다.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사람이 직접 만든 정답을 이용해 학습하는 방법이고 반대로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은 라벨 없이 데이터셋의 분포를 직접 파악하며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이 중간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는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별도의 라벨 없이 데이터 자체로부터 만들어진 학습 신호를 바탕으로 학습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특정 태스크가 아니라 다양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전이될 수 있는 범용적인 표현을 학습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기법 중에서도 영상 간의 유사성과 차이를 활용하는 대조학습을 사용했습니다. 대조학습에서는 어떤 두 데이터를 서로 유사한 포지티브 페어로 볼 것인지 정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방법들은 주로 두 가지 단서를 활용해서 이 데이터 쌍을 구성했는데요. 첫 번째는 데이터 증강을 통해 생성한 동일 이미지의 서로 다른 뷰입니다. 원본 이미지에 크롭이나 인텐시티 변화 등을 적용해서 서로 다른 여러 개의 뷰를 만들고 이들을 같은 의미를 가진 포지티브 페어로 사용합니다. 이 방식은 증강을 적용한 이후에도 영상의 핵심적인 의미나 해부학적 정보가 유지된다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표적인 방법으로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심클레어가 존재합니다. 두 번째는 CT 볼륨에서 슬라이스의 상대적 위치를 활용하는 크로스 볼륨 포지셔널 매칭입니다. 서로 다른 환자의 CT라도 볼륨 내에서 비슷한 상대적 위치에 있는 슬라이스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해부학적 구조를 포함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들을 포지티브 페어로 구성합니다. 이에 대표적인 방법으로 아래에 PCL이 존재합니다. 즉 심클레어는 증강 전후의 의미적 일관성을, PCL은 환자 간 상대 위치의 해부학적 일관성을 학습 신호로 활용합니다. 저희는 이 과정이 모든 의료 영상 데이터에서 항상 성립하는지에 주목했습니다. 앞서 설명한 크로스 볼륨 포지셔널 매칭은 서로 다른 환자의 CT가 어느 정도 정렬되어 있다는 가정을 필요로 합니다. 왼쪽의 심장 CT는 일반적으로 심장을 중심으로 촬영되기 때문에 환자마다 촬영 범위가 비교적 일정하고 관심 장기 위치도 잘 정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환자라도 볼륨 내 상대적 위치가 비슷한 슬라이스에는 유사한 해부학적 구조가 포함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반면 오른쪽의 버프 CT는 환자마다 촬영의 시작점과 종료점, 전체 촬영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장기의 위치와 크기, 병변의 발생 위치와 형태에도 변동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환자의 볼륨에서 같은 상대적 위치에 있는 슬라이스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서로 다른 해부학적 구조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즉 환자 간 상대적 위치가 동일한 해부학적 구조를 가리킨다는 기존의 가정이 버프 CT에서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버프 CT 환경에서 간을 대상으로 세그멘테이션 태스크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나는 간 전체 영역을 찾는 오간 세그멘테이션이고 다른 하나는 간 내부에 존재하는 병면을 찾는 튜머 세그멘테이션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실제 성능을 통해 분석해봤는데요. 가로축은 환자 간 슬라이스 위치가 얼마나 잘 맞지 않는지를 나타내며 오른쪽으로 갈수록 환자 간 위치 불일치가 큰 데이터셋이고 세로축은 심클레어의 성능지표에서 PCL의 성능지표를 뺀 성능 차이를 나타냅니다. 왼쪽의 심장 데이터들에선 상대 위치를 사용하는 PCL이 심클레어보다 좋은 성능을 보인 반면 오른쪽의 복부 데이터에선 PCL의 우위가 사라지고 크로스 볼륨 포지셔널 매칭의 이점이 감소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는 서로 다른 환자의 위치를 맞추는 대신 동일한 볼륨 안에서 확실하게 관찰되는 슬라이스 간 물리적 연속성을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기존 방법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로컬을 제안합니다. 저희 방법의 핵심은 위치 신호의 범위를 서로 다른 환자 사이가 아니라 하나의 CT 볼륨 내로 한정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볼륨 안에서는 슬라이스의 순서와 물리적 거리가 실제 해부학적 연속성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가까운 슬라이스일수록 유사한 구조를 포함한다는 관계를 비교적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같은 볼륨에 속한 슬라이스만 포지티브 후보로 사용하고 서로 다른 볼륨에 속한 모든 슬라이스는 네거티브로 처리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페어를 한 배치 안에서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커스텀 배치 샘플러를 설계했고 이를 통해 배치 내 포지티브 페어의 수를 조절합니다. 같은 볼륨 안에서도 슬라이스 간 거리에 따라 유사도의 강도가 다르게 반영되도록 로스텀 또한 설계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서로 다른 크롭 간에도 일관된 표현을 학습할 수 있도록 다이노 기반의 셀프 디스틸레이션 구조를 결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는 서브콘 목적 함수에 각 포지티브 페어의 슬라이스 간 물리적 거리를 기반으로 한 가중치를 적용합니다. 각 슬라이스의 다이콘 메타데이터에서 실제 Z, 세로축 좌표를 가져오고 두 슬라이스의 실제 물리적 거리 DIJ를 계산합니다. 다음으로 이 물리적 거리를 기반으로 포지티브 웨이트를 부여하게 됩니다. 가까운 슬라이스에는 1에 가까운 높은 가중치를 주고 거리가 멀어질수록 지수적으로 감소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때 시그마는 거리 감소를 조절하는 파라미터입니다. 이 시그마가 작으면 가까운 슬라이스의 관계에 집중하게 되고 값이 커지면 더 먼 슬라이스까지 상대적으로 높은 포지티브 웨이트를 갖게 됩니다. 이때 Dmax를 이용해서 포지티브 페어의 최대 거리를 제한해서 지나치게 떨어진 슬라이스는 계산에 포함되어 노이즈처럼 작용하지 않도록 방지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가중치 W를 가지고 서브콘 로스텀을 계산하게 됩니다. 본 연구의 메인 설정에서는 거리 감소의 파라미터 시그마를 1.0으로 Dmax를 60mm로 설정했습니다. 정리하면 저희 방법은 같은 볼륨의 슬라이스를 모두 동일한 포지티브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물리적 거리가 가까울수록 더 강한 포지티브 관계를 갖도록 모델링합니다. 앞서 정의한 거리 기반 가중치가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왼쪽 그래프는 거리 감소의 파라미터 시그마에 따른 가중치 변화를 보여줍니다. 시그마가 작을수록 거리가 조금만 증가해도 가중치가 빠르게 감소하기 때문에 바로 인접한 슬라이스의 로컬 컨티뉴이티에 집중하게 됩니다. 반대로 시그마가 커지면 더 멀리 떨어진 슬라이스까지 상대적으로 높은 가중치를 받게 되어 포지티브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이렇게 시그마는 모델이 어느 정도 범위까지의 슬라이스를 유사하게 볼 것인지를 조절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음으로 오른쪽 그래프는 물리적 거리, 즉 밀리미터 단위를 사용하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CT는 촬영 프로토콜에 따라 슬라이스 간격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슬라이스 간격이 1mm인 CT에서 10장의 차이와 간격이 5mm인 슬라이스에서 2장의 차이는 모두 실제로는 10mm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슬라이스 인덱스만 사용하면 이 두 관계를 동일하게 처리하게 되지만 물리적 거리를 사용하면 촬영 간격이 달라져도 동일한 실제 거리에는 동일한 가중치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저희 방법은 CT마다 다른 슬라이스 스페이싱의 영향을 자연스럽게 보정하면서 실제 해부학적 거리를 기준으로 일관된 포지티브 관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험 설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전 학습에 총 4,123개의 복구 CT를 사용했고 리츠, 3D IR 캐드비 두 가지 데이터셋에 대해 인도메인, 아웃도메인 성능을 평가합니다. 파인튜닝 시에는 학습에 사용되는 볼륨수 M을 제한해서 자원이 부족한 환경에서의 성능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비교 방법으로는 싱클레어부터 SAL 코렐까지 2026년까지 제한된 방법들을 사용했고 모든 방법을 동일한 조건 하에서 비교했습니다. 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저희 방법이 단순히 복구에 특화된 프라이어를 추가한 방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쪽에 인도메인 결과를 보면 특히 라벨이 적은 퓨샷 구간에서 로컬이 기존 방법보다 일관되게 높은 성능을 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쪽 외부 데이터셋 결과에서도 동일한 경향이 유지됩니다. 리츠에서 파인튜닝한 모델을 별도의 어댑테이션 없이 3D IR CAD B에 적용했을 때도 저희 메소드가 저저원 구간에서 가장 안정적인 전이 성능을 보였습니다. 앞서 리츠가 리버, L의 리버, 간과 간 종양을 분할하는 테스트였다면 키츠는 K의 키드니, 신장과 신장 종양을 분할하는 테스트입니다. 저희 메소드는 전체 8개의 M 중에서 6개 구간에서 가장 높은 성능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라벨이 3개 이하인 극저예산 구간에서는 모든 베이스라인을 일관되게 앞서며 저희 메소드의 레이블 이피션시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리츠뿐만 아니라 키츠에서도 저정한 성능의 우위가 재현되었으며 이는 로컬의 이점이 특정 장기나 데이터셋에만 국한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저희 메소드의 각 구성 요소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입니다. 개별적인 수치보다는 각 변형이 어떤 점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거리 감소의 범위를 넓혀서 시그마를 1에서 20으로 변경했을 때 특히 라벨이 적은 구간에서 성능이 감소했습니다. 이는 복부 CT에서는 먼 슬라이스까지 넓게 포지티브로 묶기보다 가까운 슬라이스의 로컬 컨티뉴이티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익스포넨셜 커널을 하드 니어리스트 네이버 방식으로 바꾼 결과입니다. 이 변형에서는 각 타겟 슬라이스가 같은 볼륨에 속한 슬라이스 중 가장 가까운 한 장만 바이너리 포지티브로 사용하게 되므로 연속적으로 거리를 반영하는 경우와 이산적으로 반영하는 경우를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연속 커널은 별도의 K를 지정하지 않고도 하나의 파라미터로 포지티브 범위를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물리적 거리 기반 페어링을 싱클레어 스타일의 어그멘테이션 페어링 방식으로 대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그멘테이션 뷰만 사용했을 때 성능이 낮아졌으며 이는 단순한 뷰의 다양성보다 볼륨 내부의 해부학적 연속성을 직접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볼륨 어웨어 배치 샘플러를 일반적인 랜덤 샘플링으로 변경했을 때 충분한 위틴 볼륨 페어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능이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실험을 통해 제안드린 메소드의 정량적인 성능을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이러한 결과가 어떤 표현 특성에서 비롯되는지 학습된 레프레젠테이션을 여러 관점에서 분석해보겠습니다. 먼저 각 메소드가 학습한 레프레젠테이션 공간의 구조를 싱귤러 밸류 스펙트럼을 통해 분석했습니다. 위 그래프에서 곡선이 빠르게 감소할수록 표현의 분산이 일부 차원에만 집중되어 있고 많은 차원이 실질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아래표의 이펙티브 랭크는 모델이 실제로 활용하는 유효 차원의 수를 나타냅니다. PCL의 이펙티브 랭크는 전체 256차원 중 약 16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서로 다른 환자의 넓은 위치 범위를 포지티브로 정렬하면서 다양한 표현이 좁은 부분 공간으로 모이는 오버 얼라이먼트가 발생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저희 메소드와 다이노를 결합한 버전은 이펙티브 랭크가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각 메소드의 레프레젠테이션을 TSN으로 시각화해봤습니다. 여기서 서로 다른 색은 각각 다른 CT 볼륨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12개의 볼륨에서 볼륨당 최대 100개의 슬라이스를 사용했습니다. 저희 메소드에서는 같은 볼륨에 속한 슬라이스들이 서로 연결되고 길고 뚜렷한 궤적을 보이지만 보이면서도 다른 볼륨과 비교적으로 잘 구분됩니다. 반면 PCL은 서로 다른 볼륨의 인베딩이 좁은 영역에 밀집되어 있어 볼륨 간 구분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각 메소드가 슬라이스 간의 관계를 실제로 어떻게 학습했는지 시밀러리티 히트맵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각 행과 열은 서로 다른 슬라이스를 나타내며 색이 밝을수록 두 슬라이스의 피처가 더 유사하다는 의미입니다. 제한 메소드는 의도한 대로 슬라이스를 단순히 포지티브와 네거티브만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볼륨 내부의 연속적인 거리관계를 피처 스페이스에 보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앞서 확인한 싱귤러 밸류 스펙트럼과 TSN이 결과를 함께 보자면 PCL은 크로스 볼륨 위치 관계를 강하게 정렬하면서 표현이 좁은 공간에 모이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저희 메소드는 환자별 다양성을 보존하면서도 한 볼륨 안에 국소적인 연속성을 학습했다고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기존의 크로스 볼륨 포지셔널 매칭은 서로 다른 환자의 같은 상대적 거리가 유사한 해부학적 구조를 보인다는 가정에 기반합니다. 하지만 촬영 범위와 해부학적 위치의 변동성이 큰 복부 CT에서는 이러한 가정이 안정적으로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포지티브 페어의 기준을 서로 다른 환자 사이의 상대 위치가 아니라 동일한 볼륨 안에서 물리적으로 보장된 슬라이스가 밀리미터 거리로 재정의했습니다. 그 결과 리츠와 키츠의 퓨전 세그멘테이션에서 높은 레이블 이피션시를 보였으며 리츠에서 파인튜닝한 모델을 외부 데이터셋에 적용했을 때도 동일한 성능 우위가 유지되었습니다. 표현 분석에서도 저희 메소드는 기존 크로스 볼륨 방법보다 높은 이펙티브 랭크를 유지했고 볼륨별 다양성과 슬라이스 간 연속적인 거리 관계를 함께 보존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로컬은 환자 위치 정렬에 의존하지 않고 각 CT 볼륨 내부에서 신뢰할 수 있는 물리적 연속성만을 활용함으로써 위치가 정제되지 않은 복부 CT에서도 안정적으로 전이 가능한 표현을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연구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발표 후 부스에 방문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